자, 20강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 와, 여기 희한한 히스토그램이 뭡니까? 이런 이름이 있네요.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막대 그래프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문고에 동화책이 10권, 위인전이 8권, 과학책이 6권, 기타 7권의 책이 모두 31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눈금 한 칸을 1로 할 것인지 2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그런데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눈금 한 칸을 1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 조사한 수 중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조사한 수 중에서 여기 10이 가장 크니까 가장 높은 칸의 눈금이 10은 돼줘야겠죠, 최소한. 자, 여기 끝에 꽉 차면 안 예쁘니까 여기 한 칸 더 그렸어요. 그 다음 조사한 수에 맞게 막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동화책이 10권이니까 10가지 막대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위인전이 8이니까 위인전은 여기 8까지, 눈금 한 칸이 1이니까 5에서부터 6, 7, 8 이렇게 8칸의 눈금이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과학책도 자, 여기 한 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막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기타 7권이니까 7권만큼 쭉 쌓아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 막대 폭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나는 좀 막대를 넓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넓게 그릴 수도 있고, 난 좀 날씬하게 그릴래? 그러면 조금 더 좁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자료가 많을 때는 좀 좁게 그리고 자료가 좀 적을 때는 넓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되게 무섭게 생긴 히스토그램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히스토그램은 여기 일단 안심부터 하고 가자. 막대 그래프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막대의 가로의 길이 등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도수 분포표에서 각 계급을 가로축에 그 계급의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여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도수 분포표가 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이런 거 조사해 봤을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한다 하는 학생 손 들어 보세요. 1명. 자, 나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손 들어 보세요. 2명. 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렇게 학생 수를 조사했을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때 요 학생 수를 각각의 도수라고 해요. 둘. 여기 도수는 6, 여기 도수는 4고 여기 도수는 3이겠네요. 자,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도수의 총합. 왜냐면 도수들을 모두 합한 거니까요. 요 합한 게 총합. 자, 그럼 여기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쭉쭉쭉쭉 5 이상 6 미만. 얘네들은 모두 각각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5에서 6 사이는 1이죠. 4에서 5 사이도 1이고 3에서 4 사이도 1. 여기가 모두 1씩 차이 나는데 요 차이 나는 요 값을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계급의 크기가 너무 크면 조사의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냐면 계급은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도수는 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학생 수를 조사했다면 이 학생 수들이 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가로축에는 무조건 이 계급을 그려야 돼요. 계급의 양 끝값을 쓰라고 했는데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4, 5, 6 이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계급의 크기는 지워주고 1, 2, 3, 4, 5, 6 요 것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급의 양 끝값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급의 양 끝값. 가로축에는 반드시 계급의 양 끝값을 적어주고 세로축에는 여기 바로 도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도수는 여기 뭐 학생 수 이런 식으로 적어주지 여기다가 바로 도수 이렇게 적진 않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명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1명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 그래프하고는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기둥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1 됐죠?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2명이었어. 그러면 2명 여기까지인데 이것도 2에서 3까지 꽉꽉 채워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6명인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3시간에서 6까지, 그 다음에 4시간에서 6까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막대 그래프와 정말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직사각형들이, 이 막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빈틈이 없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그 다음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니까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계급의 양끝값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들이 서로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예쁘게 붙어 있는 것이 히스토그램의 특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충 개념에서 비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은 일단 자료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막대가 높으면 크고 작으면 적고. 그런데 차이점은 막대 그래프는 뭐 혈액형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뭐 아까 봤던 학급 문고라든지 이런 독립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히스토그램은 몸무게라든지 시간, 키 이렇게 어떤 범위와 관련된 양, 어디에서 어디까지 1시간에서 2시간, 뭐 140에서 150, 뭐 50kg에서 60kg 이런 식으로 범위와 관련된 양을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을 쓰게 됩니다. 자, 막대 그래프에서는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위인전을 먼저 써도 되고 뭐 동화책을 먼저 써도 되겠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은 막대 순서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의 양끝값을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막대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막대의 폭, 즉 가로의 길이를 말하죠. 막대의 폭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폭을 좁게도 그릴 수 있고 넓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의 폭이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막대의 폭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일정한 폭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대의 폭은 의미도 있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폭은 계급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자, 연달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석이네 반 학생 24명이 여기 24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24명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주사하에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이로드롭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이로드롭,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색깔이 겹치니까 자이로드롭은 몇 명일까? 전체가 24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각각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바이킹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5, 눈금 하나가 5칸이 5니까 눈금 하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눈금 한 칸이 1이에요. 그러면 5에서 2칸 올라갔으니까 7. 자, 청룡열차는 5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6명. 범퍼카도 똑같이 6명이네요. 자, 그러면 7명과 자이로드롭 좋아하는 친구들과 청룡열차, 범퍼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두 24명이래요. 우리 반 학생이 24명이니까. 그러면 자이로드롭을 좋아하는 친구는 24명에서 우리 이 친구들을 다 빼주면 되겠죠. 60이 19니까 19 빼주면 모두 5명이 되겠네요. 자이로드롭을 좋아하는 친구는 5명. 그럼 우리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5명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자이로드롭 이런 거 안 좋아해. 무섭거든요. 자, 중등 문제. 오른쪽 그림은 어느 프로야구팀 선수 35명의 타율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 히스토그램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타율이 2할 이상 2.5할 미만 2할 이상 2.5할 미만인 선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보니까 일단 타율이 뭔지 뭐 할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 가로축이 할이고 세로축이
몇 명, 여기가 도수라고 했죠? 도수가 나타나 있어요. 자, 2할 이상 2.5할 미만. 2할 이상 2.5할 미만이니까 여기. 요 기둥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두 칸이 2니까 한 칸은 1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1명. 1할에서 1할 1.5할은 3명. 1.5할에서 2할은 6명. 여기는 모르니까 우리 X로 둘까요? 그리고 2.5할 이상 3할 이하는 8명. 3할 이상 3.5할은 3명. 이렇게 모두 합한 것이 35명이니까 적어봅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8 더하기 3까지 모두 35명인 거죠. 그러면 X와 여기 더하면 10, 11이니까 21을 더한 것이 35명, 즉 X는 14명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모두 14명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서 참고로 짜자잔 할푼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할푼 이 개념이 가끔 나오는데 할푼이가 나오면 여기 앞에 점을 찍어주세요. 점 할푼이 0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자, 할은 10% 말해요. 그 소수 첫째짜리, 푼은 둘째짜리, 리는 셋째짜리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심도 있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0. 만약에 2, 5, 7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2할 이렇게 적어볼까요? 바로 밑에 2할 오픈 7리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2할 오픈 7리. 자,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0.2할 오픈 7리. 아, 0.257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타율이 2.5할이다. 2.5할. 그러면 0.2.5할. 이렇게 여기 점은 여기 점이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2할 오픈이 되겠죠. 이거 좀 어려웠나요? 그러면 3할이다. 그러면 3할은 0.3. 3할이 소수 첫째 자리에 위치하는 거니까 3할 0.3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야구 문제에서 특히 할푼이 개념이 나오는데 0. 할푼이 정도로만 기억해 놓고 쓰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본 브릿지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재밌고. 자, 여진이네 학교 체육관에 있는 공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축구공 9개, 농구공 5개, 배구공 8개, 야구공 6개. 합계가 28이네요. 위의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5칸이 5니까 한 칸은 1이라는 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축구공 9칸. 5에서 4칸 올라간 9칸.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농구공 5칸. 자, 5칸. 배구공 8칸. 5에서 3칸 더 올라간 여기까지. 자, 야구공 6칸. 5에서 한 칸만 더 올라가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색칠까지 해놓으니까 막대 그래프 완성. 쉽죠? 다음 문제. 다음은 수진의 반 학생 25명이 한 달 동안 받은 용돈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리시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가로축에 계급이 각각 계급의 양 끝값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여기 학생수, 즉 도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대만 그려주면 되겠죠? 1 이상 2 미만은 우리가 이 각각들을 계급이라고 했었는데 자, 첫 번째 계급은 2명. 1 이상 2 미만이니까 여기 2명.
꽉 차게 그려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2 이상 3 미만 7명. 자, 7명이니까 여기서 한 칸 올라간 여기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3 이상 3 미만 9명이니까 9까지. 이렇게. 자, 직사각형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4에서 5 미만 5명. 5까지.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5에서 6 미만 2명. 이렇게. 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들은 모두 연결돼 있어야 되고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이 있었죠. 자, 모두 25명 잘 그렸네요. 어때요? 히스토그램. 이름은 조금 특이했지만 재미있었죠?